오늘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진짜 과장 1도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늘 내용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강인함의 힘은 대국민 필독서예요. 마지막 대국민 필독서가 여러분 작년 여름에 퓨처셀프였다니까요. 퓨처셀프는 너무 좋죠. 안 읽어본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퓨처셀프 읽어서 행복하셨던 분들, 좋으셨던 분들은 강인함의 힘 읽으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진짜 대국민 필독서는 여러분 자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잘 나오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필독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안 읽었는데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인생 망하는 이유. 단기적이 아니에요. 장기적.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우리 인생이 망합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회과학 실험 결과에 근거해서. 너무 중요한 실험 결과고요. 실험 결과를 공유해 드릴 건데 여러 개를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결론이 소름 돋게 똑같아요. 팩트라는 거죠. 스트레스 관점에서 제가 사회과학 실험 결과를 여러 개를 공유해 드릴 건데 결론이 똑같다니까요. 이거 모르면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오늘 알고 나시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 먼저 하나 읽어보면은 짱뽀님이 유튜브에 달아주신 댓글이신데 안녕하세요. 특강 보며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저는 현재 인생 첫 싱큐베이션 참여 중입니다. 너무 좋죠. 싱큐베이션은 진짜 안 하면은 여러분만 손해인 독서 모임이에요. 진짜 꼭 해보셔야 돼요. 겸손의 힘 완독 후 서평 작성하고 오늘부터 강인함의 힘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은 정말 퓨처 셀프만큼이나 술술 읽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퓨처 셀프만큼 진짜 술술 읽힌다니까요.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1장 정말 몰입해서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특강 들으면서 복습도 하였습니다. 최고의 랜선 독서 모임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 책을 읽으신 다음에 저랑 같이 유튜브에서 독서 토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밑줄 친 부분과 박사님께서 밑줄 친 부분을 대조하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그렇죠? 박사님의 인사이트도 적으니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뭐가? 무려 독서가 너무 재밌으시대요. 나중에 제가 느낀 점을 적어본다면 더욱 적극적인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큐 하시니까 서평 쓰실 것이잖아요. 그죠? 독서가 이렇게 재밌다는 것을 30대가 돼서 느꼈습니다. 모두 상상스퀘어와 신박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짱뽀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30대가 되셔서 이 독서의 참 맛을 깨달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일찍 깨달으신 겁니다. 왜? 대한민국 현재 성인은 50%가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고 있어요. 안 읽는다니까요. 근데 30대의 독서의 재미를 깨우치셨다? 이건 안티프레질 그 자체죠. 안티프레질 그 자체예요. 그래서 퓨처 셀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프랑스 낭트 대학교 연구진은 자신의 역량을 판단할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이게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거든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실험은 너무 많은데 내 역량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누르는 상황에서 연구진은 간단한 과제를 하나 준비했다. 참가자에게 자신이 넘을 수 있는 장대 높이를 예상하도록 했다. 이렇게 장대가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넘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다만 참가자는 그 전날 연구실에서 하루 24시간을 꼬박 내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하루를 여러분 꼬박 샌다는 거는 진짜 스트레스가 이렇게 최악이에요. 최악 진짜. 몸, 정신 다 안 좋죠. 그렇죠? 수면 박탈은 여기 나오네요. 스트레스와 피로를 비롯해 우리 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참가자들은 평소 넘을 수 있는 실제 높이가 있을 텐데 내가 80cm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0cm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각자마다 다를 텐데 자기가 실제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그걸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다?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참가자들은 평소 넘을 수 있는 실제 높이와 관계없이 자신이 넘을 수 있는 높이를 현저하게 과소평가, 낮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넘을 수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못 넘겠다고 한 거예요. 스트레스는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 자신의 역량에 대한 메타인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예요. 목표 지점까지 걸어갈 거리를 예측할 때
만성 통증,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여기 통증이 있는 분들은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거리를 과대평가. 이번엔 반대죠. 그러니까 맥락은 똑같은데 요번에는 뭐예요? 내가 힘드니까 너무 멀어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짧아 보인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나는 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멀기 때문에 나는 못 걸을 것 같은데 이거예요.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살핀 스포츠 심리학자 티보 데샴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은 환경을 인지할 때 그 환경에 대응하는 비용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언덕 밑에서 볼 때 언덕이 얼마나 가파른지 가늠해보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실제 언덕이 있을 거잖아요. 저 언덕이 몇 도나 돼 보여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대다수가 참가자가 일반인 대다수는 20도, 25도, 30도 정도로 요 정도로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도로 수렴하겠네요. 그렇죠? 언덕의 경사를 심하게 과대평가했다. 실제 언덕의 경사는 5도니까 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5도에 불과했다. 근데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실험 참가자 가운데 정확히 경사도를 예측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크로스컨트리 육상부 학생들이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언덕 같은 거를 오르는 거를 일반인들보다 잘하는 분들이죠. 그렇죠? 가령 우리에게 언덕을 뛰어오를 역량이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라면 언덕의 경사도를 있는 그대로 인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좋은 예냐면은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진짜 맞아 다 그러실 거예요. 스키나 보드를 처음 타봤을 때 그냥 별거 아닌 코스, 그러니까 완전 초급 말고 중급, 그러니까 초중급. 그래서 경사가 조금만 있는데 올라가도 일단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 경사가 말도 안 되게 높아 보이고 정말 실력이 없을 때 이렇게 중상급만 봐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 무슨 절벽처럼 보여요. 수직처럼 보여. 근데 막상 수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실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무섭게 보이는 거거든요. 딱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어디까지 읽었죠? 가령 우리에게 요게 읽었죠. 그러나 신체 역량도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라면 경사도를 무척 가파르게 인지한다. 연구진이 육상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건을 다르게 해서 진행한 실험은 흥미롭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육상 선수들만 제대로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다 육상 선수를 상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을 바꿨냐? 이번에는 학생들을 장시간 달리게 한 뒤 스트레스를 누적시킨 거죠. 그렇죠? 언덕의 경사도를 물었다. 그랬더니 원래 육상 선수는 제대로 평가했잖아요. 이전의 정확한 판단력은 사라지고 없었다. 학생들은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경사도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가늠했다. 피로는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변화시킨다. 우리 몸이 위협 반응 단계에서 충격에 몸이 얼어붙거나 극도로 당황하면은 평범한 일도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가 패닉을 겪으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발표 같은 게 좋은 예라니까요. 여러분 대중 발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중 발표하러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죠. 그럼 패닉이 와요. 그럼 사실 그냥 친구랑 떠들 때는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도 대중 발표에서는 그냥 말이 계속 더듬어지고 심지어 말도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자신의 역량을 현저하게 깎아내림으로써 스트레스에 과잉 보상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상이나 과제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은 판단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과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걸 보정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피곤하거나 지치고 초조할 때면은 그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운다면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판단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독서를 하시면서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렇게 극도로 높은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역량을 과소평가하거나 이 주제나 이 대상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스트레스가 크건 작건 매일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크건 작건 매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 없을 때가 언제냐면은 인생에서 우리가 재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별게 아닌데 내가 뭔가를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스트레스가 좀 극도로 올라간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걸 사실 예스를 할 수가 있었고 나를 이거는 억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내가 임계점이 여기 있으면 요 정도 수준인데 내가 이거를 과대평가한 거야. 이 난이도를 과대평가하거나 내 능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임계점 밑으로 이게 내려가는 걸로 판단이 나서 아, 나 그거 못하겠는데? 아, 나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도전을 하거나 리스크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아, 나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를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뭐예요? 복리죠. 한 1.1이 계속 복리가 누적돼봐요. 1.21 되고 이게 두 번 이게 또 4번 1.1이 4번 되면 1.4 되고 이게 순식간에 2배, 4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요. 그렇죠?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1보다 작아. 0.9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복리 효과가 있어요. 0에 수렴해요. 2번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0.81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적되면 그러니까 4번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0.6 돼요. 그럼 8번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0.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이 1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제목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책에는 여러분 장기적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랜선 독서 모임이고 우리 진짜 스터디형 커뮤니티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너무 중요한 단서를 우리한테 줬죠. 스트레스 받을 때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목표를 과대평가한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과소평가한다. 그 얘기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제가 제목에 뭐라고 붙였어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0에 수렴하게 된다니까요. 1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적으로 하면 내가 1.2였는데 이게 1.1로 떨어져도 수익률도 떨어질 거고 인생 성공 수익률도 떨어질 거고 만약에 1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장기적이야. 그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이니까 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해요? 얘는 그냥 이런 애야. 나는 능력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이건데 내가 왜 이렇게 평가받아요?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딴 사람도 나를 어떻게 봐요? 아,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달리기, 운동 같은 거고 또 좋은 게 하나가 뭐예요? 그냥 뭐 좋은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아니면 독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다스릴 줄 알고 컨트롤할 줄 알고 좀 정화시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거를 저도 솔직히 이런 관련 내용을 이렇게 좀 스치듯이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인생에서 앞으로 제가 이 얘기 자주 인용할 거예요. 완벽하게 공부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이걸 보고 나니까 고 대표님도 나도 내 주변 리더들도 아니면 우리 친구들도 이거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거 인지를 좀 정확하게 시키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좀 장기적으로 가는 스트레스는 만약에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으면 이건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아예 포기해서 스트레스를 확 올리는 순간은 올리더라도 이걸 끊어버리던가 이런 근본적 변화가 안 필요하면은 이게 정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진짜 낙숫물 이렇게 뚝뚝뚝 뜯어서 바위 뚫린다고 별거 아닌 거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다. 정말로 이 스트레스에 낙숫물에 바위 뚫는 게 좋은 면으로도 인용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똑똑똑똑똑똑똑 계속 떨어져서 내 인생 구멍 나겠다. 그런 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여러분 이게 과장인가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은 나를 과소평가하고 목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퍼포먼스 떨어지고 자신감이 위축되고 수축되고 뭐 약해지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너무 중요한 내용.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대국민 필독서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제가 다 못 읽어드리잖아요. 이거 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 낭독은 의미가 없어요.
뭐 의미가 완전히 없진 않겠지만 특강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계속 깨알같이 멘트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추가 설명, 리프레이징 해갖고 그 다음에 제 생각도 더해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는 거지 제가 이게 낭독을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저는 또 제가 중요한 것만 막 보여요. 저는 좀 시야를 넓혀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도 찾아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의 맥락이랑 저의 맥락이랑 180도 다른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이거 나한테 너무 잘 맞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게 이 책이에요. 그다음에 겸손의 힘도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대국민 필독 세트다. 한 권으로만 하면 강인함의 힘만 대국민 필독서지만 겸손의 힘은 책이 조금만 더 술술 읽혔으면은 이것도 대국민 필독서 될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한 권으로만 뽑으면은 강인함의 힘이고 이렇게 세트로만 보면은 이거는 대국민 필독 세트는 맞다. 왜? 너무 찰떡궁합이에요. 그다음에 깨알같이 말해드리면은 이 실험 결과는 여러분들이 비밀의 심리학에서 또 만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누적해서 읽으시죠. 이런 레퍼런스들이 내 인생에 어떤 근간으로 들어와요. 이런 게 여러분 한 번 읽는다고 내 인생이 탁 체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재미가 있어. 이거 강인함의 힘이 나왔는데 비밀의 심리학에도 나오네. 이제 그 재미가 있어요. 연결되는 재미. 그건 이제 좀 수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정말로 이 텐션으로 이렇게 쭉 진짜 논스톱으로 찍으려고 중간중간에 이게 발음이 꼬이고 생각이 꼬이고 멘붕이 오고 그래갖고 제가 이걸 1시간 반 정도 찍어서 성공시킨 거예요. 지금 한 16분 찍었네요. 앞에 너무 많이 NG를 내갖고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물 마시고 오고 또 찍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뿌듯하게 완성을 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곱씹어 보셔야 돼요. 강인함의 힘은 인생책으로 여러분들이 씹어 먹어볼 만한 책이다 라고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저는 이제 8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